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종합병원 복도에서 의사가 제 귓가에 속삭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온 평범한 건강검진이었는데 왜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걸까요? 검사실에서 본 노란 시약이 검은색으로 변하던 순간 의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와 속삭였죠. 부인의 몸에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게 나왔어요. 다음날 밝혀진 검사 결과는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했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믿었던 모든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수진이가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해하고 밥맛이 없다며 힘들어했거든요. 저는 아내를 종합병원 건강검진에 데려갔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괜찮아. 간단한 검사니까 금방 끝날 거야. 수진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증상이 언제부터였죠? 한두 달 전부터요.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의사는 수진이의 눈꺼풀을 들춰보고 검사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 소변검사부터 하시겠어요? 저쪽 화장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진이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검사 용기를 들고 안쪽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사가 노란색 시약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란 시약이 천천히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시약을 떨어뜨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의사는 황급히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하더니 검사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다가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돌아보니 의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부인이 나오기 전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부인의 몸에서 자연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질이 검출됐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검사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물질? 경찰? 누가 내 아내에게 뭔가를 먹인 거란 말인가? 화장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표정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다 했어? 응. 근데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진료실로 돌아가니 의사는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쯤 나올 겁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최근 섭취하신 음식이나 약 같은 거 기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섭취한 음식?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저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최근 섭취 기록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만 맴돌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수진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독극물 중독 증상을 검색했어요. 피로, 식욕 부진, 안색 창백. 수진이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보, 택배 왔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고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님이 보내신 거래요. 또 뭘 보내신 거래? 저는 상자를 받아들며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사람 란에 박지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작은 한약 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편지 한 장. 수진아, 요즘 몸이 안 좋다며? 언니가 좋은 한약차 구했어. 체질 개선에 정말 좋대.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 먹어. 사랑해, 언니가.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진짜 세심하시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갈색 한지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한약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 섭취한 음식이나 약을 기록해 두세요.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여보,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혹시 마시기 전에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형수님이 보낸 한약이 의심스럽다고? 검사부터 해보자고? 그러면 수진이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형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형은? 부모님은? 뭐? 아니야. 그냥 몸에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수진이가 한약 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바로 한 잔 끓여 마실까요? 형님이 꼭 챙겨 먹으래요. 지금? 응. 왜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진하고 밝은 얼굴. 형수를 의심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 아니, 좋아. 끓여 마셔. 한약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말리지 못했을까? 왜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을까? 수진이가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같이 마셔요. 형님이 많이 보내셨어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만 마셔. 왜요? 같이 마시면 더 좋잖아요. 나는 한약이 안 맞아. 너만 마셔.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찻잔을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자. 그때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빈 찻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형님 고마우시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수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비겁함을 저주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긴 밤을 견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안에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의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회사 일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앉으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부인의 체내에서 비소와 수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비소요? 수은이요? 네.
이것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생성될 수 없는 독성 중금속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음식이나 음료에 섞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금 수치로 보면 소량씩 장기간 섭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치명적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자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제가 어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1시간 후 형사 한 명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강민호 씨 맞으시죠? 강력계 김도윤 형사입니다. 저는 그에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의 건강 악화, 형수가 보낸 한약차, 그리고 어젯밤 수진이가 그것을 마신 일까지. 김도윤 형사는 꼼꼼히 메모를 하더니 물었습니다. 형수분이 보낸 한약 아직 집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민호 씨,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부터 절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시면 안 됩니다. 부인에게도 가족에게도요. 범인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요? 특히 부인에게 더 말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 형수분께 연락할 수도 있고 표정으로 들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우리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아무 일 없는 척 지켜만 보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제가 오늘 밤 집으로 찾아가서 한약을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더 이상 그것을 섭취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막아주세요. 김도윤 형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수가 수진이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개월 동안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여보, 회사 일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손 씻고 와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어젯밤 그 한약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형님이 아침 저녁으로 꼭 먹으래요. 오늘 아침에도 한 잔 마셨더니 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셨다고요? 저는 황급히 한약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여보, 이거 오늘부터는 내가 관리할게. 내가 챙겨서 끓여줄게. 왜요? 제가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괜찮지?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약 봉지를 꽉 쥐었어요. 이제부터는 절대 단 한 모금도 수진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도윤 형사는 한약을 회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 한약 잘 챙겨 먹고 있어? 꼭 먹어야 좋아져. 저는 네, 잘 먹고 있어요 라고 거짓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약은 몰래 버렸어요. 수진이는 왜 한약을 안 먹냐고 물었지만 저는 내가 더 좋은 걸 알아봤어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약을 끊었는데도 수진이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저는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분이세요? 부인이 학교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수진이의 동료 교사가 저를 맞았어요.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시더니 저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남편분이세요? 잠깐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가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부인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 전부터 독극물 섭취를 중단했는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장기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검사 결과상 부인은 임신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임신이 어렵다고요? 수진이와 저는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올해 안에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이 이름까지 미리 지어놓고 있었습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 드립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구역질을 했어요. 왜 그때 막지 못했을까? 왜 형수가 보낸 한약을 수진이가 마시도록 내버려뒀을까? 분위기 깨기 싫어서? 가족관계에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아내의 미래를 망가뜨렸어?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비겁하고 무능한 남자가 거기 있었어요. 저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거울이 금이 갔고 제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도윤 형사였습니다. 강민호 씨 국과수 결과 나왔습니다. 한약에서 비소와 수은이 검출됐어요.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농도입니다. 형사님, 수진이가 쓰러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수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또 걱정 끼쳐서.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는 제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우리 아기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지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된 건지도,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도. 저는 그날 제 인생 최저점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독 치료가 진행되면서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약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형사가 병원 카페로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호 씨,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형사는 노트를 펼쳤어요. 형수분 박지혜 씨 맞죠? 직업이 뭡니까? 전업주부예요.
결혼 전에는 은행원이었다고 들었는데 형수분이 수진 씨를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형수님이 수진이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시고 말을 하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형사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뭔가 생각나셨습니까? 형수님이 수진이 몸이 안 좋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형수님은 인천에 사시고 저희는 서울인데 자주 만나지도 않는데 수진이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한 달 전쯤 제가 회사에서 대형 프로젝트 PM으로 승진했어요. 그때부터 형수님이 더 자주 연락하셨어요. 수진이 건강 챙겨야 한다면서요. 형사가 펜을 들었어요. 승진이요?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은퇴하시면서 재산 정리를 하신대요. 형한테 회사 지분 주시고 저한테는 서울 집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그 얘기를 하셨죠? 2달 전이요. 가족 모임에서 형사가 노트에 빠르게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배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수진 씨 상태가 나빠진 겁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강민호 씨 형수분이 수진 씨를 제거하려는 이유가 단순한 질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진 씨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민호 씨는 무너지고 승진도 재산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형한테로. 맞습니다. 결국 형수분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형님 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형은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일밖에 모르고 가정일에는 관심 없으세요. 그럼 가정의 실권은 형수분이 쥐고 계시겠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내일 형수분 주변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한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적할 겁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형이었어요. 민호야, 나 형이야. 수진이 많이 아프다며? 괜찮아? 응, 형. 많이 나아졌어. 그래, 다행이다. 그나저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아버지 생신이잖아. 저는 형사를 쳐다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 갈게. 그래. 수진이 몸 괜찮으면 같이 오고. 아, 지혜가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 준비한대. 꼭 와. 전화를 끊고 저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버지 생신 모임이 있어요. 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합시다. 형수분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겠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형수는 가족 내 권력을, 재산을,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진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서 안전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님, 형수를 꼭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겠습니다. 이번 주말 준비 단단히 하십시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원한 수진이와 함께 인천에 있는 형네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응.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김도윤 형사는 어제 작전을 알려줬습니다. 형수분이 다시 한약이나 음식을 권하면 일단 받으세요. 하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겠습니다. 형네 집 앞에 도착하니 형수 박지혜가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어요. 어머, 수진아. 많이 나았어? 얼굴이 좀 살아났네. 형수는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저 사람이 내 아내를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형님, 걱정 많이 끼쳐드렸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어서 들어와. 거실에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앉아 계셨어요. 민호 왔구나. 수진이도. 어서 와.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식탁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형수의 행동을 주시했어요. 형수는 평소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음식을 계속 권하고 아버지 생신을 축하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형수는 부엌으로 갔다가 작은 찻잔 2개를 들고 왔어요. 이거 내가 새로 구한 한약차야. 너 몸에 진짜 좋대. 꼭 마셔봐.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찻잔을 받으려는 순간 저는 재빨리 가로챘어요. 형수님, 제가 먼저 마셔볼게요. 왜? 수진이 거인데. 괜찮아요. 저도 요즘 피곤해서요. 저는 찻잔을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민호야, 그거 수진이 건데 왜 내가 마시니?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김도윤 형사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김도윤 형사가 형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지혜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이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민호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이 수진이를 죽이려 했어요. 뭐? 2달 전부터 형수님이 수진이에게 독극물이 든 한약을 보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도 전부 형수님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형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입니다. 형수님이 보낸 한약에서 비소와 수은이 검출됐어요. 형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좋은 한약을 보냈을 뿐이야. 거짓말 마세요. 형수님이 한약을 구한 한의원 정혜란 씨 이미 자백했어요. 형수님이 돈을 주고 독극물을 섞어달라고 했다고요. 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혜야, 정말이야?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어? 형수가 형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일만 하면서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잖아. 그게 이유야? 그래서 동생 아내를 죽이려 한 거야? 동생이 잘 되는 게 싫었어. 승진하고 아버지한테 서울 집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 싫었다고. 형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아? 당신은 매일 야근하고 나는 혼자 애들 키우고 그런데 동생은 행복하게 잘 살잖아. 형사가 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수는 무너지며 주저앉았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형수 박지혜와 한약방 원장 정혜라는 그날 밤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수진이는 침대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언니가 형님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날 챙겨주시던 분이.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나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저와 수진이. 형수 박지혜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수진 씨에게 2달간 독극물이 든 한약을 보낸 사실을 인정합니까? 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질투였어요. 동서가 행복해 보이는 게 부러웠어요. 남편은 항상 야근하고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런데 동서 부부는 늘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재산 이야기를 하셨을 때 동서네가 서울 집을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동서네만 잘 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프게 해서 동생이 무너지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 되었습니다. 형수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약방 원장 정혜란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형을 만났습니다. 형은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형,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집안일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내 잘못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형수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형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로서의 권위, 장남으로서의 위엄, 모든 게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 집에 갈까요? 당분간 시댁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시아버님, 시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시지만 전 아직 그분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 가족들하고는 당분간 만나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당분간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알겠다. 수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해체되었고 형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승리인가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또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예전의 밝은 미소를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응? 미안해.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 그때 형수님이 한약 보냈을 때 내가 말렸어야 했어. 의심이 들었는데도 분위기 깨기 싫어서 넘어갔어. 내 비겁함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았어. 저는 처음으로 제 결핍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항상 좋게 넘기려고만 했어. 가족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싸우기 싫어서. 그런데 그게 당신을 지키지 못한 이유였어. 정말 미안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이제는 달라질게.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누구하고도 맞설 거야. 가족이든 누구든 당신이 우선이야. 수진이가 제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사실 전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여보가 또 좋게 넘어가려고 하면 어쩌나? 안 그럴게. 약속해. 수진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입니다. 오, 민호야. 오랜만이구나.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저희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려던 서울집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민호야,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수진이와 저, 우리 둘만의 가족을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수진이 잘 돌봐라. 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다 들었어요? 응. 후회 안 해요? 아니, 당신이 내 가족이야.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야.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요? 글쎄, 여행 갈까? 아니면 새로운 취미 찾아볼까? 좋아요.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찾아봐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기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강아지 키울까요? 강아지? 응. 우리 둘이 돌볼 수 있는 작은 가족. 어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내일 입양센터 가보자.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승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경계를 세우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며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더 단단해진 사랑으로, 더 명확해진 경계로, 그리고 우리만의 작은 행복으로.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악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민호가 처음부터 형수를 의심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은 매일 이렇게 숨겨진 진실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